월차를 하루 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이 가장 충동적으로 떠나기 좋은 여행지 1위 일본 오사카로 여러분을 보내버리기 위해 오늘도 저희 3인방이 뭉쳤습니다. 저는 고베의 이진칸들을 거닐며 동서양 문화의 융합을 즐겨 감상하는 인류학자 미슐랭 이민영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오사카 성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흔적을 더듬는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교토의 정원과 나라의 불상에서 스탕달 신드롬을 느꼈던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저희가 왜 충동 여행으로 이렇게 오사카를 추천하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 2016년에 스카이스캐너 분석을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인이 오늘부터 딱 2주 후에 해외 항공권 검색한 1위가 오사카래요. 근데 정말 그럴만하지 않아요? 네, 뭐니 해도 이제 일본 여행이 사실 최근에 뜨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저가항공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 그때 제가 피치 항공이라고 하는 일본 저가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피치 운수라고 해요. 너무 싸다고 해서. 아, 네. 그때 이 오사카 왕공 6박 7일 항공권을 텍스까지 다 포함해서 11만 원에 끊었어요. 네, 주중에 갔다 오면.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헤엄쳐서 갈 수는 없고 걸어서 갈 수 없고 날아서 갈 수 없으니까 뭔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전에 오사카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죠. 그렇죠. 펜스타부터 하면은 이제 12시간 걸려가는 곳이었죠. 그렇죠. 네. 세토네에 거쳐가지고. 세토나이카이. 그 배를 타봤습니다, 예전에. 아, 그렇군요. 네. 세토네가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굉장히 세죠. 네. 그리고 세토 대교 밑을 이 페리가 지나가고. 네. 저는 관심이 이제 세토의 도미에 관심이 있었죠. 아, 생선요? 네, 일본에서도 세토 내해에서 잡힌 도미를 최고로 칩니다. 아니, 세토라는 데가 어디죠? 거기 어디냐면은 이제 일본 지도를 딱 보면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나가니까 규슈하고 혼슈 사이에 보면 약간 해협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과해서 시코쿠와 혼슈 사이 그 바다예요. 거기를 거기 도미가 맛있어요. 도미가 물살이 세니까 그 물살을 거스르고 자라기 때문에 살이 탱탱하고 쫄깃쫄깃하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최고 도미는 세토 도미라고 해요. 혹시 잡아 드셨어요? 혹시? 맛은 봤는데 저는 다 잘 먹으니까 어제 맛은 있었고요. 배를 타고 저는 오사카에서 부산까지 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배 타고 후쿠오카는 부산에서 많이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피치 운수라고 하는 피치 항공, 피치 운수가 아니에요. 피치 항공, 저가 항공권 때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으로 이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출범하면서 엔화를 찍어서 환율을 엄청 낮췄잖아요. 그렇죠. 저환율. 그래서 엔화가 1,000원대, 그 이전에 1,500원대에서 놀던 엔화가 1,000원대에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물가가 싸져요. 물가가 싸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본은 가보면은 저도 처음에 일본을 1994년에 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음료수 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아니고 일본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그렇게 차이 안 나고 그렇죠. 네 번째는 우리가 서울에서 먹고 마시는 거랑 이제는 일본에서 먹고 마시는 거랑 예전에 일본이 많이 비싸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오히려 싸다는 느낌도 들어요. 일본이 더 쌉니다. 그렇죠. 먹는 건 더 싸요. 가성비로 치면 훨씬 더 그다음에 좋고요. 퀄리티 훌륭하죠. 만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하나는 오사카가 원래 별명이 일본의 부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고 다양해요. 구이다 오래 먹고 죽는다. 아니 저 별명을 먹다가 망한다. 저는 언제 들었냐면은 제가 그때 2013년에 오사카 갔을 때 그때 한도사님이 저한테 제 페이스북에 이야기했어요. 어허. 일본의 부엌이라고 해서 저는 그 이야기 처음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면 원래 오사카가 음식으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더 많이 가게 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도쿄를 며칠 다녀오시는 건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은 불안하죠. 그렇죠. 하지만 후지산의 서쪽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가 대안으로 더 많이 떠오른 것 같아요. 게다가 비행시간 1시간 40분이지 하루에 피치 운수도 있고. 네, 하루에 비행기 엄청 많이 뜨잖아요. 네. 피치 항공 싸게 나올 때는 제가 9만 원대에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왕복으로? 왕복. 아유 아름답다. 네. 훌륭하죠. 그리고 사실 트렁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배낭 하나 쓱 메고 2박 3일 소금만 하나 넣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다 사면 되고. 또 오사카가 공기가 굉장히 맑거든요. 아, 그렇죠. 그 공기 지수, AQI 지수 보면은
낮에 막 5, 6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 한두사님 또 항상 그렇죠. 전 세계 어디나 그 공기 지수를 보는 네, 바닷가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넘어갈 때 이미 동해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도 맑고 물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미세먼지가 장렬한다 이런 경보가 뜨면 오사카로 바로 질러서 일본은 우리보다 좀 많이 상황이 좋아요. 그쵸. 이 공기가 글로 넘어가지만 동해안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오사카로 가서 이제 먹방 할 수도 있겠고 고베에 가면 또 올드 항구도 있고 교토에 가면 정원도 있고 나라에 가면 절도 아름다운 데가 되게 많고 그렇죠. 볼 게 너무너무 많고 또 사이사이 먹을 거 많고 네. 그러니까 해피한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갔다 오면 정말 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행의 요소들 제가 여러 번 말하는 여행의 매력이 이제 도시, 자연, 문화, 사람, 음식 그다음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뭐 종교, 사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갈리는데 오사카는 오사카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은 그 이제 그 주위에 간사이 지방의 여러 그 도시들, 교토, 나라, 오래된 고도와 그다음에 또 다른 항구 도시인 고베 이런 것들이 주위에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그렇죠. 굉장히 그 다양한 그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러면 이런 데를 가야 이제 자 항공권 특가가 떠서 막바로 준비 없이 질렀다고 치고 네. 그다음에 할 일은 아마 뭐 2박 3일이면 2박 3일 아니면 4박 5일 이렇게 날짜별로 어느 도시를 갈지를 정하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저는 오사카 같은 그 생활 관광이라고 할까? 그런 도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네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보고 싶고 네네. 좀 네. 탁 트인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네. 제 주장은 간 날은 그냥 오사카에 있고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이렇게 하루나 이틀은 풀로 교토 가서 있고 네. 고베도 하루 정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그냥 비행기를 보통 오후 늦게 타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라 보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저는 6박 7일을 했는데 네네. 오사카 2박, 교토 3박, 나라 1박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치밀하게 혼자 갈 때 계획을 안 짜잖아요. 그쵸. 대략 인아웃만 짜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6박 7일 했는데 좀 그때 자전거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후쿠오카. 네. 그래서 네네. 근데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베를 못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교토가 상당히 좋았고 또 그렇죠. 나라가 가보니까 나라도 상당히 좋아서 근데 교토로 리피터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고 또 네. 가고 한 번 네, 갈 네. 때마다 뭐 일주일씩 있고. 그리고 교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가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가을에는 가봤기 때문에 네. 봄의 교토, 여름의 교토, 겨울의 교토를 저도 가보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교토는 네. 정말 네. 1년 내내 어느 계절에 가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틀 정도만 보고 오기엔 아까운 도시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죠. 네. 절반 봐도 벌써 이틀 후딱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구성하고 싶으냐 하면은 제가 간다 그러면 4박 5일 정도. 그러면 오사카에서 한 이틀 하루 정도는 아리마 온천 정도 다녀오고 온천. 또 하루 정도는 이제 아라시야마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야마자키 증류소 일단 교토에서 한 이틀 일단 꽉 채우면은 한 4박 5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시면 이제 주말에 가셔야 되는 직장인 분들은 쪼개서 2번 가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두 한 번 가시면 번은 되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하기 좋은 게 뭐 이 고베나 나라나 교토에서 공항 직항하는 게 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좀 재밌는 게 그 오사카 공항이 아니잖아요. 간사이 간사이 그렇죠. 공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지방을 간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네이버 지식인에 그 질문이 올라와요. 간사이 공항과 오사카 공항이 다른 건가요? 오사카 공항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지방이 간사이인데 그 간사이의 공항을 만들어서 그 간사이 공항에 딱 내리면은 바로 교토로 가는 차, 바로 그쵸. 고베로 가는 차, 바로 오사카로 가는 차 이런 노선들이 다양하게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간사이라는 게 관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관에 섰죠. 그리고 관의 동쪽. 도쿄 지역을 네. 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관동 대지진, 그렇죠, 이제 그 관동 대지진 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옛날에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는 간토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관서 관동이니까 그러면 이 관이 무엇일까? 예. 그리고 그래서 동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래서 예. 이제 지오그래피카 정님께서 그렇죠. 가장 궁금한 것. 우리나라도 보면 영남, 호남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영남은 그 어디 그 조령인가 중령이 나면 영남이라고 하고 호남은 그 김제 벽골제나 제천의 어림지 아래로 호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서 관동이 어디일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썰이 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지산. 후지산의 경계로 동쪽 서쪽. 이제 두 번째는 옛날에 그 일본에 보면 이제 유명한 내전 그 새끼가하라 전투. 그게 동군서군이었잖아요. 제 동군서군 예.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고 또 그때 이제 결국 교토와 나라 옛날에 일본의 수도는 다 지금 간사이에 있었는데 이게 결국 에도 시대 막부에 이제 지금 도쿄로 옮아가면서 이 간사이 사람들이 보면은 원래 우리가 원조인데 저 이제 촌놈들이 지금 잘났다고 우기는구나 하면서 지역 감정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간사이. 그다음에 이제 그 에도 그 막부에 그 에도 막부 시절 이제 온천에 그 학군의 온천에 설치했던 그 검문소가 있을 때 관문. 거기를 경계로 이제 관동관서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어제도 제가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오사카, 도쿄, 나라 이 세 사람의 이 세 곳의 사람을 한 그림으로 딱 이해하기 쉽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은 딱 겉보기에는 그 우리 그 불교 절에 가면은 금강역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왕상 막 화내는 막 오락관 이건데 네네. 속마음은 아주 자상 웃고 있는 보사상이고 그다음에 도쿄 사람은 겉보기는 웃고 있는 보사상인데 속마음은 이 화내는 거고. 네, 차갑겠죠. 마지막에 나라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겉보기도 부처고 속마음도 부처다. 좋다. 네. 저는 바로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다녀와서 그런지.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일본이 길면은 맨 위가 홋카이도잖아요. 그 아래가 이제 그 지진이 났던 후쿠시마가 났던 거기가 이제 동북이라고 해서 도호쿠고 네네. 그 아래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간토죠. 간토 그 일본에 있는 그 교토 주위의 간토. 그 다음에 간사이하고 간토가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또 지방이 하나 있어요. 도카이 지방. 그리고 이제 옆에 지금 오사카하고 이제 고베, 교토 나라 이가 간사이.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부 지방 주곡구, 중국. 주곡구. 그것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중국이 있나? 거기를 중국이라 추곡구라고 하더라고요. 중세 때부터 불러온 지역 이름이죠. 추곡구. 그러니까 추곡구에서 바다 건너 세토나이카이를 건너면은 시곡구죠. 시곡구. 그리고 이제 맨 아래가 규슈고 그 이제 더 내려가면 오키나와죠. 저는 근데 간사이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좀 그 일본에서 도쿄와 서울 사람들 비교하고 그렇죠. 부산 사람들하고 간사이랑 비교하잖아요. 예. 사투리도 간사이벤이라고 하는 그쵸, 사투리도 그쵸.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하고 네. 영향이 교류가 많아서 옛날부터 네. 그쪽에 이제 우리 음식 비슷한 것들도 좀 있다고들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제일동포들이 오사카에 굉장히 많이 살죠.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 또 오사카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셨잖아요. 우리 한국에 오신 그 유명하신 분. 유명하신 분. 네. 참 성함 네, 계셨습니다. 네. 좀 그렇고. 네. 어쨌든 그래서 간사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간사이도 이 4개 유명한 도시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한 번에 다 해도 되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제가 6박 7일 해도 좀 느긋하게 했더니 다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슐랭님이 말씀한 것처럼 뭐 가까우니까. 그렇죠. 주말마다 가면 됩니다. 저쪽 항공권 있으니까 네. 서울에서 뭐 제주도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네. 한 2-3번에 이렇게 쪼개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담 없이 그냥 일단 질러놓고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가이드북 보면서 그 아까 그렇죠. 새끼가하라 얘기했었잖아요. 네. 새끼가하라고 하는 건 새끼의 평원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새끼시가 있어요 거기에. 네. 새끼시가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일본에서 일본도를 만든 일본도의 고향이죠. 가면 수십 개의 일본도 명인들이 몇백 년 동안 이제 대를 이어서 칼을 만들고 있고요. 그 부속 산업들이 있어서 일본도를 제대로 보거나 배우려면 새끼로 가야 됩니다. 그 새끼시 외곽에 있는 평원이 있어요. 그게 새끼의 평원. 얘네 말로 새끼가 하라가 그렇죠. 평원이잖아요. 원. 네. 여기서 이제 동서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새끼가라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죠? 새끼가? 새끼가 이제 오사카랑 도쿄 사이 정도 중간 그 정도, 어디쯤에 그 정도 있어요. 있군요. 지도를 보시면 네, 나오고요. 네. 그 한자로 쓰면 관입니다. 그냥. 관시예요. 관. 그게 새끼라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도 중심으로 관서관동이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한 관문이라는 뜻도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대충 이제 후지산 산군을 중심으로 좌우로 대충 나누죠. 네. 근데 이 좌우로 하면서 이제 성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라이벌 관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정말 일본 안에서도 일본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일본 사람인데도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느낌이 있고 제가 아까 보니까 최고의 이게 이거 팩트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자제품의 헤르츠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00볼트는 같은데 110볼트는 같은데
칸톤은 60Hz고 네. 간사이는 55Hz를 쓴다고 오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 정도로 같은 나라의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외국 나가서 일본인들 만나보면 정말 다른 느낌이 와요. 뭔가 씩씩하고 네. 일본인들이 보통 뭐 나긋나긋하고 고분고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씩씩하고 막 말하고 그러면 다 간사이 지방이에요. 근데 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뭐 네. 최근에 뭐 오사카랑 몇 번 갔다 와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바로 간사이 언니들이 야 너 어디야? Where are you? 바로 물어봐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한국 우리 그 밖에 나가가지고 네. 유럽 같은 데 가서 한국 사람인데 엄청 시끄러우면은 처음에 중국 사람인가 싶다가도 부산 사람 아니에요?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 실제로 오사카하고 부산하고 네.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항구 도시라는 점도 그렇고 네. 사람들의 기질도 그렇고요. 네. 네, 네. 서울하고 도쿄가 비슷하고요. 네. 좀 깍쟁이 같은 데가 있잖아요. 도쿄 그렇죠. 사람들이. 도쿄 네. 사람들. 네. 그래서 간사이 지방 사람들은 막 자기 집에도 초대 잘 하고 네. 저 부모님 처음 뵀는데 밥도 같이 먹으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 친구 네. 특성인지 좀 네. 간사이 특성도 약간은 있지 네, 않을까. 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볼까 하면은 첫 번째 일단 오사카 어쨌든 네. 간사이 공항에 내리면 오사카부터 가는데 그래서 오사카부터 뭐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근데 가이드북 보시면은 솔직히 좀 30대 이상, 40대 이상 분들은 약간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북에는 계속 쇼핑과 뭐 애니메이션과 뭐 패션 거리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놓은 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오사카 안에서는 제가 관심 가는 거 오사카 성. 아, 오사카죠. 네. 네. 그건 건축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네. 거죠. 예. 네. 그 오사카 성 보시면은 그 천수각 있는데 주변이나 성을 지을 때 돌이 굉장히 큰 거 있죠. 그렇죠. 네. 돌멩이 하나가 사람보다 크잖아요. 네. 어찌 막 벽면 하나를 차지할 만큼 뭐 가로 3, 4m, 세로 2m 이런 돌 많잖아요. 네. 그 돌이 한 군데서 채석한 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조공을 받은 상납받은 돌들인데 그 돌들을 이제 굴림대로 굴려서 왔대요. 그런 그 돌에다가 그 지역의 문장을 파요. 그래서 돌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지역 그 돌이 온 원산지 있죠. 그 이제 영주가 보낼 거 아니에요. 다이묘가 걔네 문장들이 박힌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 저는 사실 이제 가보게 된 이유가 첫째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네. 태어나서.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부산에서 그 산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부산역 뒤에. 그래서 보면은 어릴 때 항구가 내리다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친구들은 마징가 제트를 봤는데 저희들은 마징가 제트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징가 제트가 할 때 부산에서는 자체 그 로컬 그러니까 현지 방송 그 지역 방송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지방 방송. 네. 그래서 뭐 이상 대담 프로그램에서 일요일 아침인데. 네. 그래서 신문에는 신문의 그 TV 편성 표현은 분명히 마징가 제트가 나오는데 맨날 우리는 틀면은 뭐 부산 시민과의 대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마징가 제트를 어떻게 봤냐면 일본 방송을 봤죠 그때는. 오호라. 일본말로 직접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칼라 TV로 봤어요. 오. 칼라가 나오기 전에. 왜냐면 제 그 일본 방송이 송출이 됐으니까. 제 산동네 송신되니까. 살던 이제 동네에는 친구들의 그 아버지가 배를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선원들. 예, 그래서 부산에 이제 선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TV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저 산동네니까 바다 쪽으로 안테나 돌리면은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칼라 TV라는 거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칼라 TV에서 막 마징가 나오면은 그래서 그때 제 또래 부산의 애들은 마징가 제트 주진가를 서울 친구들은 기운센 전화장사 네.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우리는 소라니 소비에르 그루간의 무시에르 일본어로 다 팍팍 배웠겠네요. 일본어로 다 배웠어요. 인조 그때. 인갱 로봇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조인간이 아니고 이제 일본어로는 스파이다 로봇도 아마 인식 별론데.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부산은 사실은 이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다다미 방에서 살았거든요. 오호라. 그게 야, 문화 충격 느낍니다 지금 저는. 네. 부산은 다다미방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이제 그 시내 그게 네. 커서 보니까 적산들이었네, 적산가옥. 적산가옥이더라고요. 적산가옥.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시내 특히 약간 주택가 오래된 동네를 돌아다니면 꼭 제가 향수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릴 때 네. 그 초등학교 한 저학년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그렇게 빨리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늘 가까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늘 유럽이나 멀리 아프리카, 남미를 가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는 인도, 네. 그다음에 일본보다는 중국을 더 많이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저가 항공이라든지 엔화 환율이라든지 그런 게 받쳐주니까 또 일본은 이제 요즘은 자꾸 가고 싶더라고요. 한 가지 더 있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 문화를 금지했잖아요. 네네. 한국에서. 네. 그리고 서울대에 그래서 못하겠죠. 그렇죠. 서울대 일본어 학과도 없잖아요.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의무가 없죠. 없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아, 도쿄 대학에도 한국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그때도 애니메이션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서 다 이상한 데서 구해온 거 CD로 구워가지고 돌려서 네네네. 살짝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일본 거 마음껏 좋아해도 되고 이 덕 문화가 생기면서 그렇죠. 네. 예, 일본에 더욱 더 쉽게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특히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저는 어릴 때 그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커서는 이제 여행 길바닥에서 많이 배웠지만 어릴 때 사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곳이 만화방과 전자오락실이었거든요. 오락실에서 배울 게 뭐가 있나요? 오락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있어요. 레이싱부터 네. 단순한 벽돌 깨기부터 네. 치밀한 전략을 요구하는 뭐 야구 게임부터 오, 그래서 그거 다 하셨군요. 다 했죠.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락실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오락 기판 같은 게 다 일본이고 배경도 일본이잖아요. 네네. 세간가 싸간가 세가 이런 뭐 거. 그런 거. 어.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한 굉장히 친숙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사실 저는 아까 좀 전에 오사카 성도 네네. 처음 딱 가니까 와 여기가 그 귀무자라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막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 예, 네. 금성무가 이제 나온 그 마지막에 금성무가 이제 약간 그 역사 가상 게임인데 그래서 어허. 그 오다 노부나가와 이제 싸우는 마지막 장소 오사카조예요. 그래서 네. 와 여기가 그곳이구나 하는 그 감동부터 밀려오더라고요. 네, 네. 네. 게임에서 그곳이구나. 저는 오사카 성에 처음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검이에요. 역시 네. 칼잡이. 네. 칼이 있는데 네. 이제 네. 대도 소도를 한 쌍을 전시를 하는데 네. 칼집과 손잡이가 빨간 아주 피피처럼 빨간 어. 칼이에요. 아 그런 뭐 네, 그런 칼이 칼이 있는데 이름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칼이 이름인데 지저분했고 네. 그 풍신수길이 썼다는 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네. 큰 칼 장검의 길이가 약 80cm가 채 안 되는 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현재 체격 기준으로 볼 때는 중도밖에 안 돼요. 그걸 미루어 봤을 때 풍신수길은 키가 잠깐 150이 풍신수길이 누군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그거 한자로 그냥 읽어버리시면 요즘 사람들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네, 네. 어쨌든 그 네. 사람은 키가 150이 안 됐을 거라는 네. 겁니다. 네. 칼의 길이로 오, 볼 때 네네. 칼 길이는 신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었고요. 또 그 오사카 성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무도관이 있죠. 네네. 저 거기 구경 가고 그랬어요. 무도관이 검도하고 있었어요? 유도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견학 가능합니다. 아, 진짜 크고 그거 멋있더라고요. 운동 시간 건물. 잘 본 다음에 가면 체육관이 굉장히 커서 네. 그 상징적인 거죠. 오사카 성 한쪽 편에 네네네. 유도와 검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무술이잖아요. 네. 그 무도관을 지어놨어요. 저는 무도관이 있었는데 기억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 존재를 모르는데 무술 좀 해본 사람은 눈에 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언제 오픈하나 시간 봐서 구경 간 적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오사카 성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어가 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한국어는 헷갈려요. 아, 성이라고 그쵸. 하면은 그래서 이게 성이 보면은 오사카 성에 예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의 네. 최고 권력자가 살았기 때문에 성 자체가 그러니까 경복궁처럼 엄청 부지가 넓죠.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이제 그 보면은 천수가? 그 천수가 그 성 건물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 그 캐슬에 해당하는 네. 건물이 이제 해자가 굉장히 큰 해자가 해자가 있고. 해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그게 이제 천수각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 천수각은 제가 보고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보니까 일본의 구마모토 성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지진이 나면서 무너졌는데 구마모토 성은 옛날에 그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천수각은 옛날에 이제 너무 파괴가 돼가지고 네.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현대식으로 그냥 계단으로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네. 있는데 그거 네. 타려면 또 돈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그 엘리베이터가 그 전에 없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 그 엘리베이터가 90년에 처음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지 네. 못했는데 중간에 건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오사카에서는 저는 이제 그 오사카 성이 좋았고 오사카 성은 이제 좋든 싫든 누구나 오사카 오면 다 가보는 것 같아요. 대신 근데 이제 또 오사카에서 바쁘면 오사카성 가지 말고 차라리 교토에 있는 니조성 있잖아요. 그거 네네. 하는 게 훨씬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성 중에 있겠네요. 가장 아름다운 건 저는 히메지 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히메지가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한 네. 2시간 정도 갑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렇죠. 히메지 예. 성은 전 일본 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수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 거기 가려고 봤더니 바로 공사 중이어서 그때 못 갔는데 근데 히메지 성이 전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말씀에 구마모토 성 멋있고 그다음에 타카마스 성도 멋있고 하지만 오사카 성 자체는 굉장히 웅장하죠. 규모가 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사카 하면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안 가봤으니까 오사카를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하다가 이제 3년 전에 한번 날 잡아서 갔는데 오사카 가면 누구나 여기서 사진 찍잖아요. 파리에 가면 에펠탑 밑에서 사진 찍듯이. 뷰 포인트가 있죠, 거기. 그 뒤에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에 이상한 어떤 사람이 구리코. 네. 두 팔을 들고 네. 달리는 듯한 도톤보리 옆에 있는 도톤보리. 글리코맨. 글리코가 그게 음료수였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바카스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음료인데. 얼마 전에 그거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서 지금 이제 공사 끝났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거기에 너무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데. 근데 그거는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글리코 앞에 가면 똑같은 포즈로 다 사진 찍잖아요. 수백 명이 사진 동시에 찍고 있습니다. 거기 운하 앞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80년대에 아까 전자오락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야구 게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야구가 몇 종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야구를 좋아했던 남자애들이 다 그 게임을 했어요. 스타디움 히어로라고 하는 50원짜리를 6개 그 당시로 따지면 300원을 넣어야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일본 프로야구 게임인데 거기에 나온 팀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다 외웠죠. 네.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 네네. 팀의 특성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오사카와 교토 이 지방을 간사이라고도 하지만은 하나 더 이걸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한신? 네. 한신이 결국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오사카의 그 판이 이제 네네. 대판인데 네네. 그걸 이제 한이고 한자로 썼을 때. 그다음에 이제 신이 이제 그 고베가 이제 앞에 신자니까 그래서 오사카 고베 그 사이를 이제 한신이라고 하잖아요. 한신 타이거즈. 거기에 이제 고가도로를 만드는 고속도로 있었는데 그렇죠. 고베 대지진 때 무너졌죠. 그게 무너졌죠. 한신 고속도로가 무너졌죠. 한신 고속도로. 그래서 한신인데 그리고 이제 교토하고 그 오사카 사이는 게이한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교토의 서울 교자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그 오사카에 가보고 싶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면은 그 도톤보리 운하에서 겨울에 그 젊은 애들이 그 다리에서 다 운하로 다 뛰어내려요. 옷을 다 벗고. 진짜? 네. 지금도 그래요.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거나 무슨 한신이 축구 우승을 하면은 네. 그 젊은 애들이 그 다리에서 옷 벗고 운하로 뛰어내려요. 멋지네요.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죠. 결기. 롯데가 우승하면 영도다리에서 한번 뛰어야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여기 이제 그 간사이와 간토가 라이벌이니까 네. 그 한신이 제일 싫어하는 그 오사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팀이 어느 팀이냐면 교토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거 두 개가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에 야구를 계속 보러 간 거예요. 원정을.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신 타이거즈 우장 가서 계속 한신 야구를 타이거즈를 응원하고 보고 있으니까 옆에 일본 사람이 말을 시킨 거예요. 네. 일본인 같지는 않고 해서 네. 한국인인데 한신을 본다니까 왜 한신을 외국인이 보냐니까 이 사람이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싫었어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롯데는 그게 있었거든요. 네. 롯데가 왜 좋냐면은 뭐 어디가 팀이 싫어서니까 갑자기 이 일본 아저씨가 뭐 감동을 받고 지나가는 일본의 생맥주 파는 야구장에서 맥주 이만큼 사서 줬다 하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사카를 가보고 싶었던 이유가 처음에 먹방보다도 네. 오사카성 기무자에 나오는 그 상 한번 보고 싶고 네. 그러니까 스타디움 히어로에 나오는 한신 그 타이거스 네. 거기가 이제 그 갑자원이거든요. 그 야구장이 일본 고교 야구 고시행이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오사카 가서 정작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한신 타이거즈가 저는 구장이 오사카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오사카였고 말씀하신 오사카와 고베 사이에 사실은 고베 가까이 있더라고요. 아하. 거기에 효고에. 그래서 결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효고는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태어난 곳이죠. 네. 저는 그 일본 여행할 때 네. 미야모토 무사시 흔적을 따라서 한 보름 이상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 여행은 무사시 여행이었던 거죠. 이번에 맥주 여행한 것처럼. 아니 한두 사람이 옛날에 그 책 보면 도쿄도에서 그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서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잖아요. 오륜서 썼죠. 네. 그건 큐슈에서 썼습니다. 아 그래요. 한두사님을 제가 사실 처음 알게 된 게 대학교 때 제가 해동검도 동아리 들었는데 이 동아리 선배들이 전부 다 이 독행도라는 책 필독서다 이러면서 읽어보라고 던져줬는데 근데 아마 사진을 한 거 돌려봤을 거예요. 몰라요. 기억 안 나고 저자가 한병철
근데 인도 동해 가니까 이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네네. 무사가 인도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나 뭐 그래 이상했지만 어쨌든 독행도 저자시라는 거. 좀 네. 이상했죠, 그 전에. 네. 네. 근데 그래서 오사카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이제 간사이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요 패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간사이 패스 패스가. 있죠. 네, 이제 꿀팁으로 넘어가네요. 네. 이게 꿀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패스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패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더하기 관광지 무료 입장.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간사이 패스를 끊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간사이 패스 끊어가면은 교통도 무료고 입장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무료 입장.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제가 전망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지오그래픽 하정. 네. 내려다보면 한눈에 파악이 쫙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뭔가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미시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있고 멀리서 보는 게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사이 이제 패스의 종류는 사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이드북 보면. 사시면 맨 앞에 쫙 나옵니다. 쫙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 일정에 맞는 거 사시면 되는데 패스를 하나 사시면 좋은 게 오사카의 많은 그 관광지들을 무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이 패스가 마음에 들었던 게 굉장히 전망대가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 오사카에 와서 그 패스에서 갈 수 있는 전망대는 다 갔습니다. 어허. 한 5군데 같은 것 같아요. 네. 본전 뽑으셨군요. 먼저 뽑았죠. 네. 그 첫 번째 전망대가 오사카 성에서 딱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그게 오사카 시청이었나 하여튼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 전망대가 있길래 거기서 딱 갔더니 거기서 오사카 성이 정말 잘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카 성에서 잘 오사카 성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전망대에 딱 올라갔더니 정말 오사카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니까 오사카가 개항 당시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박물관으로도 만들어놨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사카에서 인상적인 전망대 통천각 아시죠? 통천각이라고 이렇게 오래된 탑이 있어요. 교토에도 보면은 교토타워가 있는데 사실 이런 오사카의 전망대들은 다 요즘 지었는데 이 통천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건 한 100년 이상 됐는데 이렇게 보면 탑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사카 딱 시내 중심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밑에서 보면 약간 그 팔각형의 위에 그 탑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 보면은 정말 구시가가 잘 보이고 굉장히 낭만과 운치가 있죠. 그리고 탑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탑을 처음 지었을 때의 풍경들을 다 묘사를 해놨거든요. 역시 저는 라스트라다님 취향이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가이드북에는 전망 네. 보려면 네. 우메다 스카이 빌딩 올라가라. 네. 뭐 이런 높은 빌딩 최근에 지은 거 뭐 네, 그런 거 네, 얘기해서 네. 제가 안 끌렸던 거예요. 오메다 오사카에. 스카이가 뭐 잘 보이긴 하는데 좋긴 네. 좋죠. 거기 올라가면. 아니면 햇바이브 관람차를 타라. 햇바이브도 탔어요. 저는 관람차도 다 타고 하던 근데 그런 탑 네. 이런 게 좋거든요. 저는. 네. 통천각이 사실 저는 통천각으로 가게 된 또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거든요. 게임과 만화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예, 오사카를 네. 배경으로 하는 곳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통천각이 저는 사실은 높이 낮은데 제일 그 전망대로서는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또 항구 쪽에 가면은 또 그 관람차 있거든요. 네네. 대관람차하고 네. 그리고 또 거기도 전망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항구가 바라 보이고 뭐 전망대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이거 보이고 하는데 근데 저는 다들 통천각이 좋았어요. 굉장히. 네. 오사카 가시면 대부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네. 시내 구경 다니면서 먹방 많이 하잖아요. 먹방 그쵸. 많이 하죠.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다 드셨습니까? 그 도톤부리에서 그 타코야끼는 다 먹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 그렇죠. 원조 닭고야끼는 그 도톤부리가 아니고 좀 더 가야 돼요. 오메다 스카이에서 오히려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그쪽이 원조라고들 하고 네. 근데 사실은 먹어보면 맛 똑같아요. 네. 별 차이 없고요. 도톤부리 가면 뭐 길류라면부터 시작해서 우동집도 유명한 데 있고 그다음에 돈가스집 좋은 데 있고 많죠. 네. 거기. 우리 먹방은요 나중에 권주성 셰프님 모셔다가 그렇습니다. 한번 그래서 한번 정말 특집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권주성 셰프님 모시고 네, 오사카 한번 제대로 먹방 해보시죠. 게임으로, 예.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도톤부리도 그 도톤부리 운하도 좋지만은 거기 뒤에 안에 살짝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동네 이제 그 뒷골목 말이죠. 골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심야 식당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뒷골목. 그렇죠. 심야 예. 식당이 있을 것 같은 실제로 심야 식당들이 있어요. 그쪽에. 예. 주택가와 이제 상가와의 좀 경계선이 약간 그런 모호한 그리고 거기에 그 제가 오사카에서 미술관 딱 군데 갔어요. 그때는. 네. 우키요에라는 그 일본의 그 그림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전통. 네. 뭐죠? 그래서 어떤 거죠? 어떤 거냐면은 채색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왠지 전통 그림인데 아주 화려한 그 네네. 그림 있잖아요. 색채가 화려한. 색채가 네. 화려한.
그래서 고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네덜란드 고우 미술관에 가면 이 우키요에가 되게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왜 일본 그림이 고우 미술관에 있나 저도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이런 거 우키요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배가 파도가 팍 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배가 떠다니는 그림이라든지 일본 여성들이 기모노를 입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오사카 거기 도톤부리에 있는 우키요에 미술관 딱 한 군데만 갔어요. 거기 가이드북이 안 나오던데. 우키요의 컬렉션이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서 그래서 뭐 사실 오사카 정보는 많죠. 네이버만 검색하면 뭐 거기 도톤보리오나 돈키호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돈키호테잖아요. 1층부터 5층까지 제일 싼 거. 근데 유럽 여행을 좀 네. 하셨고 뭐 네. 이런 분들은 좀 그런 너무 20대적인 취향 이런 거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가이드북에 네. 반 이상은 안 땡기더라고요. 돈키호테 뭐 네, 돈키호테는 뭐. 일본 여행 처음 가면 한번 그 가지 뭐 뭐 상가 네, 이름 네. 있잖아요. 아케이드 이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예. 다 예. 좀 쇼핑 그렇게 관심 없으면 다 쇼핑몰. 비슷해 보이고.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그쵸. 이제 쇼핑몰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뭐 네. 우리나라 스타필드나 뭐 네. 오사카 쇼핑몰이나 네. 뭐 비슷하니까. 저는 그 전에 오사카 갔었을 때 이제 거기서는 오사카 맥주 마시러 네. 한 바퀴 돈 적이 에비스, 있는데 예. 에비스는 원래 도쿄 네. 맥주죠. 네, 근데 네. 오사카에서 난바에서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네. 생맥주로. 그렇죠. 근데 이거 원래 말고 오사카 일대 간사이 지방에는 지비루라고 그래서 그렇죠. 지역 맥주, 지금 지비루. 로컬 맥주. 네. 지비루 공장에 300여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유행하는 크래프트 비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맥주까지 다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데 요새는 다 없어지고 네. 지금 10개도 안 남았다고 해요. 좀 비극이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오사카 시내에서 대부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좋은 데 많아요. 그래서 맥주집도 탭이 한 7, 80개 되는 그런 집들. 그래서 오사카에 가시면 제 생각에는 뭐 하루 정도 보내실 때 도톤보리 근처에 보통 숙소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숙소 잡으시면서 밤에는 그 쇼핑가 다 둘러보시고 낮에는 뭐 나카시야마 그 파리 시태섬에 비견되는 네. 그 오사카의 중요한 건물들, 뭐 오사카 중앙공회당이라든지 동양 도자기 미술관 이런 거 네. 있는 그쪽 섬 좀 돌아보시고 뭐 낮에는 오사카 성 가시고 이 정도 하시고 네. 예. 그리고 간사이 패스에 나와 있는 그 그쵸. 이제 패스 사면은 공짜로 갈 수 있는 장소들 그것만 다 해도 바쁘더라고요. 그 비싼 네. 순으로 먼저 네, 가셔야 비싼 됩니다. 순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도톤부리 운하에서 배 타는 것도 그 간사이 패스로 그렇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처음 가실 네. 때는 간사이 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 비싼 곳 다 가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낱개로 입장료 끊어가시고 낱개로. 네네. 네, 가시면 본전 뽑으실 것 같고 그러다가 고베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고베를 안 가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마지막에. 네. 네. 근데 저는 고베가 인류학자로서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동서양, 그러니까 고베에 항구가 있어가지고 네. 서양 문물을 한 150년 전부터 받아들여서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커리, 뭐 양과자, 양식 이런 네. 거 다 고베에 있잖아요. 그게 고베교죠. 그렇죠. 네. 고베는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흔적이 많으니까 네. 네. 그쪽 가면 음식도 그렇고 뭐 건물도 그렇고 약간 좀 서양적인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타노 이진칸이라고 그 이진칸이 그 150년 전에 서양에서 온 사람들 뭐 영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뭐 무역상이라든가 돈 많이 번 그런 사람들이 일본 저택을 사가지고 자기들 기호에 맞게 꾸민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되게 많이 있어요. 16개를 지금 오픈해놨는데 저는 하루 종일 그것만 봤거든요. 이진칸이 이제 일본말이 이제 한자로 쓰면 다르리자에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던 관, 이인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일본어로 이진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8관권 8군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3만 원 정도. 외인 주택. 네. 근데 그게 나라마다 다 독특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고 그 정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커피나 아니면 뭐 음료 이런 거 되게 싸게 파는데 이진칸이 원래 언덕 위에 있고 그다음에 전망이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뭐 건물 자체도 예쁘니까요. 정원에서 여유를 즐기시면서 커피 한 잔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하고 싶어요. 보면 그 유럽 사람들은 와도 건물을 자기네 건물 스타일로 돈을 많이 들여 지어요. 서울에도 외인 주택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를 네. 봤는데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거기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전혀 아니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진칸처럼 유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이 고베는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을 그쵸.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진칸이 모여 있는 그 지구에서 또 가까운데 걸어갈 만한 거리에 또 그 항구가 있잖아요. 고베 항구. 네, 항구도 있고 그 가는 중간에 차이나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 일본에서 3대 차이나타운 중에 하나가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고베가 네. 이제 그 나가사키랑 같이 이제 개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개항 항구인데 네.
제가 이제 부산 이야기 다시 하자면 어릴 때 항구에서 부산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면은 군산에나 인천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부산에 온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산가옥도 많이 있고 네. 일본풍에 그것처럼 역시 제가 나가사키에 가서도 굉장히 어릴 때 부산에 온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베는 안 가봤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부산도 그 부산역 바로 건너편에 거기 차이나타운이 많거든요. 유명한.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군산, 인천이 그 고베하고 개항 이제 개항 시기가 조금 늦어요.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고 우리가 개항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 세계 항구가 100년 이상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부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고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아하. 왜냐면 하루키의 고향이니까. 네. 근데 저는 하루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하루키 소설을 끝까지 읽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번에 노벨상 후보로도 올라갔었잖아요. 대부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20대 때 상실의 시대 그 노르웨이 숲 끝까지 읽어보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읽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키 소설을 끝까지 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저도 끝까지 보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아니, 불편해. 읽는데 불편하고 재미가 맞아요. 없어요. 맨날 맥주 마시고 맨날 파스타. 근데 저는 하루키의 산문집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먼 북소리 이런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산문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스푼 외국어, 그다음에 하루키 위스키 여행도 좋아하고 그중에 하루키 여행법이라는 산문집이 있었어요. 그 책은 읽은 것 같아요. 저도. 하루키 여행법. 위스키 여행은 끝까지 봤어요. 저도 끝까지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를 굴에다 끼얹어 먹어라.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서 석굴을 신선한 걸 사다가 끼얹어 봤는데 하루키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굴이랑 우리나라 굴이랑 달라요. 그 맛이. 한국 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사키나 규슈 갔을 때도 그때 저는 이제 사세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가 있어요. 지금 군사항으로 돼 있죠. 미군 기지. 그래서 거기 도시가 유명한 게 68년에 전공투 직교 투쟁으로 유명했고 사실 저는 거기 갔을 때 제일 감명받았던 게 여기가 무라카미 류의 고향이구나. 무라카미 류는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죠. 역시 재질에 맞아가지고. 아니 무라카미 류가요. 그 음식과 여행에 대해서 엮어 쓴 책 이름 까먹었는데 그 책 좀 몇 번이나 읽었어요. 하루키 선생님은 좀 약간 모험생이고 류는 좀 진짜 뼈속까지 건들건들하는 탐미주의자의 코드가 맞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하루키 산문 중에서 보면은 하루키 여행법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제 고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고베 대진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 고향이 고베가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 슬프니까 혼자서 고베까지 이제 도보 여행을 해요. 하루키가.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두사님 그러면 오사카나 고베에 대해서 정말 꼭 추천해본다. 이런 거는 꼭 가라 하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는 오사카에서 가봐야 되는 건 역시 음식점인데 좀 자세한 건 이제 권주성 셰프님 출연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는 온천 추천하고 싶어요. 아리마 온천. 아리마 온천은 오사카에서 버스 타고 좀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 1시간 좀 이내로 가야 되고요. 시내 온천이 몇 군데 있잖아요. 시내 온천이 많아요. 보통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사카 시내 5대 온천이니 6대 온천이니 있어요. 근데 이 온천들이 노천 온천, 로텐브로까지 다 갖고 있어요. 야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 노천이에요. 거기를 이제 홀랑 벗고 다니는 거예요. 담장이 높아서 밖에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탕, 여탕에도 분리가 돼 있는데 물들이 대부분 천연 온천이에요. 물 데워주거나 약 탄 거 아니에요. 입욕제 탄 거 아니고 물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추천하기로는 이제 그 중에 나니와노요 온천 추천하고 싶은데 온천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온천 있죠. 딱 그런 온천 분위기예요. 굉장히 보티청연한. 딱 들어가서 머리에 이마에 수건 딱 얹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들어간 건물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건 일본 온천은 남탕과 여탕이 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가 남탕 입구인데 다음날 가면 여자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연이어서 갔다가 굉장히 당혹했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다시 닫고서 안을 봤더니 여가 붙었네. 문청하고 들어가 보시죠. 그게 기의 순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런 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던데. 남탕 여탕을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하루 간격을 바꿉니다. 위치를. 네. 그러면 오늘은 오사카랑 고베 얘기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교토 한번 본격적으로. 교토는 좀 깊게 한번 파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이번 방송 잘 들으셨다면 그 생각과 상상력을 저희한테도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잘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날려주시고
네. 주변 분들에게 전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더욱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